건축법. 항상 그 법 우리가 6개다 보니까 용어들이 나오죠. 용어. 건축법에는 건축물이 뭐냐, 주택법은 이제 주택이 뭐냐, 정비법은 정비사업이 뭐냐 이런 거야. 도시개발법은 용어정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중간에 있어. 중간에 용어정의가 단어가 3개밖에 없어요. 도시개발법. 하지만 뭐 중간에 뭐 환지가 뭐냐, 증환지가 뭐냐 또 나오는 건데 요걸 맨 처음에 나오죠. 이제 주택부터 나오겠죠. 주택. 주택은 우리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죠? 세대 구성원이 이런 말 하는데 그런 거 내가 강조 안 하는 건 몰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거주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기간 거주하려면 욕실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부엌이 있어야 되죠. 방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상이죠? 이 방은 너무 당연하니까 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 없어요. 이런 말 시험에서 욕실과 부엌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직접 언급 안 되지만 나중에 도시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요건에 뭐 욕실과 부엌이 있으라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방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만약 대문이라든가 담장이 있으면 요거 사람이 사는 곳만 주택이에요. 부속 토지도 포함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시설물 같은 것들은 이제 건축법에 들어가는 거니까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그 말 여기 포인트 그거예요. 부속 토지 포함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있죠. 공동주택은 연세대 기숙사인데, 근데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이거 고려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은 전형적인 형태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간이 있는데 공간도 주택법에서 무슨 분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규제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공간도 주택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 기숙사는 사람이 거주하는데 완전히 부적합하냐? 그렇진 않고 옹색하지만 주거로 쓸 수 있다. 무슨 주택? 준주택. 준주택은 뭐가 있죠? 옹색하고 오노 기다. 오가 뭐죠? 노는 노인복지주택. 기는 기숙사. 다는 다중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은 500을 기준해서 이상은 숙박이고 미만은 이종근생입니다. 근데 그냥 다중생활시설 그럼 뭘 말하는 거야? 둘 다 말하는 거지. 그냥 특별한 말 안 하면. 사과는 빨간 사과와 파란 사과가 있다고 치자고. 만약에 2개밖에 없어. 사과 그랬어. 뭘 말하는 거야? 다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둘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숙박인 다중도 준주택, 이생인 다중도 준주택이다. 그럼 이생 아닌 다중은 준주택입니까? 아닙니까? 이죠. 이생 아닌 다중은 이걸 말하는 거야. 준주택입니다. 다. 근데 이제 다중생활시설을 특별히 이제 이걸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다중생활시설 그러면 이제 둘 다를 말하는 겁니다. 자, 논리적 테스트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건 자꾸 연습해야지. 두뇌 개발하는 겁니다. 주택 단지에는 주택은 이제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는데 주택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죠? 부대시설, 또 뭐도 있어? 복리설. 그 복리설은 가면 즐거운 데니까 누구의 놀이터라고? 경주유생 놀이터, 경주유생 놀이터입니다. 여기는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1종을 말합니까? 2종을 말합니까? 둘 다 말합니까? 둘 다지. 그냥 근린생활시설 그랬잖아. 둘 다죠? 자, 근데 이제 여기 2종 구생 중에 안 되는 게 있어요. 소음 때문에 뭐가 있으면 안 된다? 장총 안 된다. 장총 안 된다. 장총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장의사 이거 뭐야? 총포 판매소 안 마셨어. 단란주점 이거는 다중이용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럼 여기 있는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일까요? 이생일까요? 이생이지. 요거 이생 중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숙박도 당연히 안 되긴 안 돼요. 숙박은 여기 자체 없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다중은 다 안 되는 겁니다. 아파트 상가에. 당연히 아파트 상가에 뭐 여관 없지, 모텔 없죠, 당연히.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중은 이제 이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논리적 테스트 한 거 시험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럴 때 자꾸 두뇌 괜히 말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논리력을 자꾸 키워야 돼요. 그래서 자, 주택, 부속토지 체크해야 되고요. 부속토지. 건축물의 전부를 알고 이랬는데 그건 뭐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상 복합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건축물의 전부가 주택이야, 일부만 주택이야? 일부만 주택이네, 그죠? 그런 것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단독은 공간을 빠지고 공동에 기숙사가 빠진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되고. 기숙사는 무슨 주택? 준주택, 옹색하니까. 그래서 옹색해서 오노기다 그랬죠? 오노기다.
오피스텔, 노인복지, 그리고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다중은 이생이든 숙박이든 주택이 다 있고, 자 군주택. 자, 이런 주택들을 건설하는 사업자들이 있어요. 그걸 사업주체다 그러는데 국가도 주택을 건설하겠지, 그죠? 지자체도 하겠죠. 그리고 누가 하겠어? 한국공사도 하겠지, 그죠? 이런 애들이 또는 뭐 지방공사도 할 수 있고 공익법인도 있는데 공익법인은 시험에서 지금까지 한 번인가 언급됐던가 답도 아니고 그냥 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택을 건설하고 개인이 할 수 있어 없어? 개인이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이 주택을 10개를 건설해서 팔고 싶어. 주택법이 적용돼요? 건축법이 적용돼요?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허가 받으면 돼요. 근데 몇 개 이상 할 때? 30개. 20개 이상 할 때는 등록을 하는 거고 주택법을 적용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30개 이상이 됩니다. 한옥은 몇 개? 50개. 대지는 얼마? 1만 이상 조성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4인이 할 수도 있어. 이런 거 할 때는 주택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4인이 1년에 20개 이상 하거나 1년에 대지를 1만 이상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돼.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꼭 등록해야 돼? 공동을 할 수 있어? 공동으로 할 수 있, 통업하는 것도 아니에요. 통업할 자유가 있지 당연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규제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이 할 때 만약에 등록 사업자 이미 등록한 등록 사업자가 있다면 얘하고 공동을 할 수 있어. 그 공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토지 소유자라든가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 또는 직원을 고용한 사람은 뭐라고 하지? 고용자들이 이렇게 공동을 할 수 있어. 고용자는 공동을 할 수 있어. 공동을 해야 돼. 공동을 해야 되고 얘네들은 공동할 수 있고 조합은요 이렇게 지자체하고도 공동을 할 수 있어요. 공익성이 크니까 그죠? 서러운 사람들 하는 거 아니야. 무일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무일푼. 일푼이 몇 제곱미터야?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하나 가진 사람도 조합은 될 수 있어. 근데 조합은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델조합이 있는데 직장조합 중에 신고만 해도 되는 조합이 있어요. 얘네들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애들이야. 국민주택. 그래서 어딘가에서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신고된 직장조합이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면 얘네들 주택의 40%를 공급할 수 있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 근데 해줄 가능성이 많지 이제. 그러니까 얘네들은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뭘 공급받기 위한 거야? 국민주택. 지가 만들려는 거야? 공급받으려는 거야? 받으려는 거예요. 근데 지역조합이나 일반적인 직장조합, 인가받는 직장조합은 주택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진다고. 근데 신고설립 직장조합은 주택을 만들어 아니면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거야. 혜택을 받는 공급받는 거. 그러니까 누구만 될 수 있어? 일푼 될 수 있어 없어? 안 돼. 누구만 돼? 무주택자만 되는 거예요. 신고설립된 직장조합은 무주택만 요건이야. 여기 지역조합, 직장조합 일반적으로 인가받는 조합들은 여기는 이제 무주택이어도 되고 85주택 하나 가진 것도 되는데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누구만 돼? 무주택 소유자만 최대원 전원해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리모델링 조합은 누가 조합원이에요?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려니까 여기 있는 공동택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거지. 혹시 상가 소유자 조합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 정비법에서도 재건축에서 상가 소유자들은 조합은 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복리설도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런 공부한 거야 거기서. 그래서 여기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택 소유자, 복리설 소유자 조합원 될 수 있어. 그럼 여기 공부할게요. 상가 건물하고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이걸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주상복합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주택과 상가가 아니고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창과 상가도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말해 이거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 이렇게 말해. 보통은 뭐가 있어? 보통은 상가가 있지. 보통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건설할 때, 자, 주택을 몇 개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30개. 근데 요때는 30개 넘어도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주택법에서 주택은 몇 개 이상일 때 많다 적다 그래서 혹시 견하는 사람 있어요? 자, 정비법은 몇 명? 100명. 그 다음에 주택법은 300. 도시형 주택도 300세대 미만 해야 돼요. 열악하니까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공구별할 때 각 공구가 몇 세대 이상 해야 돼? 300세대 지금 말했잖아. 힌트 줬을 때는 그거 눈치껏 딱딱딱 나와야 돼. 300세대 이상일 때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단지 전체는 몇 세대?
600세대야 돼. 그래서 300세대가 많다 적다 기준이 된다고.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말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서도 공부하는 거 하나씩 암기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너무 많은데 몇 세대 미만일 때? 300세대 미만이고 32랑 하더라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을 건축하는데 300세대 미만이고 이 주택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이고 그리고 이것이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에 있을 때는 건축 허가 받아도 돼요. 물론 분양은 주택법에 따라 해야 돼.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 받아도 돼요. 왜냐면 여기 상가 건물도 있고 상업지역을 고려해서 그냥 사업계획 승인 안 하고 건축 허가 받아야 된다. 자, 몇 세대 미만일 때? 몇 퍼센트 미만일 때? 90% 미만일 때. 그리고 이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그냥 시험에서 알려줄 거야. 그럼 혹시 여기서 유통상업지역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유통상업지역이 제외해. 아파트 안 되잖아. 아픈 데다가 통증 있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로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해. 그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유통상업지역 포함한다. 요즘에 그렇게 나온다고. 예전 같으면 내가 이런 것들 괄호에 있는 것은 보지 마세요. 이럴 텐데 지금 괄호에 있는 걸 막 끄집어내갖고 자꾸 내려고 그래요. 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리고 이제 또 국토기 공부한 거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 할 때 앞에 있는 걸 언급하는 걸 굉장히 중개학원에서는 금기시해요. 그 말하면 원장들이 엄청 싫어해요. 그 앞에 거 해가지고 학생들을 괴롭히느냐고. 그게 그렇게 합격하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안 나오거든. 어렵다고. 근데 할만하잖아. 이렇게 자꾸 하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될 거가 되는 거고 복습을 또 한 번씩 하는 거지 이제.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건축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자 이것도 리모델링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거? 있겠죠. 그럼 리모델링 할 때 여기 주택 소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겠어? 여기 상가 건물 소유자도 될 수 있겠어? 그거 돼야 되겠고 공리설 똑같잖아. 공리설. 그죠? 그러니까 이때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이제 주택의 소유자, 복리설 소유자, 그리고 이 법에 따라서 건설된 주택 외의 시설물 소유자. 조합은 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지. 여기 1층, 2층, 3층에 장사하는 사람도 조합 될 수 있다고. 이거 상가 건물 소유자 똑같잖아. 그때 여기는 공리설 안 그러고 주택 외의 시설물 소유자 이렇게 말해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뭐 답은 아니지만 연결해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한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신고로 설립된 조합원들은 국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국민택이 뭐냐? 국민택. 국민이라고 하니까 누가 만들겠어? 국가 또 지자체 또 한국공사 지방공사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이 국민택일 수가 있을 건데 다 그렇진 않아요. 국가에서 만드는데 아방궁을 만들어서 국민택 이야기서 아니겠어? 아니겠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가 주거 전용 면적 몇 제곱미터? 85제곱미터. 근데 100도 있어요? 시골 지역은 100도 있을 수 있다고. 시골이니까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가 아니면서 읍이나 면적 이런 것들은 100제곱미터 이하일 수도 있다. 이것까지 뭐 암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여기 얘네들만 주택을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우리가 도로를 국지 한 방만 건설하든가요? 민자도로 있습니까? 있겠죠. 그러니까 국민주택도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민자도로 건설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뭐 혜택을 주잖아. 돈을 지원해 주든지 무슨 걸 운영해서 돈을 건전을 뽑아가라고 하다든가. 그래서 국민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여기 국가나 지자체 개입이 돼야 돼.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그냥 전부야 국민규모에 해당돼야 돼. 국민규모에 해당돼야 돼. 자, 그랬더니 이제 국민택이다. 그러니까 이거 글자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빠졌는가 안 빠졌는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국민규모 다른 거 까먹어도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파주시가 건설했는데 파주에 건설했어. 근데 90제곱미터입니다. 국민택일까 아닐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아닙니다. 이건 수도권이기 때문에 요거 100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100은 안 됩니다. 다 85이어야 돼. 파주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파주시에 만들면 안 돼요. 근데 만약 강원도에 만들었다면 100짜리도 국민택 인정도 있을 수는 있어. 국민규모 이걸 기억하고 이제 재정지 지원을 받는 것도 됩니다. 나머지는 무슨 택이죠? 나머지는 미정주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지 한방 아니고 여기서 누군가 모르겠어. 누군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85주택을 만들어서 이거 국민택이 된다고요. 예? 그래서 국민택 국민규모에 해당된다 이 말 기억하고 국지 한방 건설 개량하는 거
국가 지자체 한국 지방이 아니어도 국가나 지자체 또는 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국민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 내가 국민 규모를 박스 위에 안 넣고 옆에다 붙여서 쓰는 편인데 오늘 박스 위에 써놨네요. 두 개니까 뭐 어렵지 않죠. 왜냐면 풀어쓰기를 해서 이걸 이렇게 옆에다 붙여주면 읽기가 더 좋죠, 여러분들이. 네, 그렇게 쓰는데 이건 안 했네. 자, 국민 규모는 80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니고 읍면지역은 100 이하일 수도 있다. 왜 내가 이걸 대충 읽고 넘어가냐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거 어차피 외워봐야 만약에 주택 건축법에서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 것이 아닌 것은 물어보게 되면 거기는 뭐냐면 도시가 아니고 똑같아요. 여기는 지구 수도권이 아닌 게 아니고 지구 단위계 구역이 아니고 그리고 여기가 또 달라. 읍이나 동이 아닌 지역이 돼 있어요. 여기는 읍이 있는데 읍이나 동. 그러니까 동은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져 있는데 읍은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지고 여기는 들어가고 여기는 빠지고 그러니까 헷갈려요. 분석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시골 지역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엄격하게 물으면 통법을 찍으면 돼요. 그럴 일이 없어. 걱정 마. 시골 지역은 주택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 그다음에 민영주택 받고 이제 주택 단지입니다. 주택 단지. 내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싶어요. 그 통이 큰 사람은 크게 받을 거고 작은 통이 작으면 작게 받겠지. 그죠? 그래서 대지를 소송하고 싶은데 9,000제곱미터 형질변경 하고 싶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1만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예요. 여기다가 주택 대지는 이미 조성된 대지인데 뭐 대지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만 안 할게요. 그것까지 말하면 헷갈리니까. 자, 여기에 주택을 29개 하고 싶어. 사업계획 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 한옥을 49개 하고 싶어. 업주 건축 받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주택을 30개 하고 싶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겠지. 자, 근데 대지 면적이 뭐 크든 작든 간에 사업계획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은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여기를 뭐 10만 제곱미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사람도 있고 9만으로 할까? 9만. 어떤 사람 여기를 30만 제곱미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 하나의 주택 단지입니다. 크다고 10개, 작다고 1개가 아니야. 다 하나의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야. 우리가 비슷하게 너 땅이 넓어도 한 필지는 한 필지고 좁아도 한 필지는 한 필지잖아요. 그죠? 주택 단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꺼번에 관리를 못하면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서로 관리를 못해. 그럼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다. 어떻게 할 때 하나의 단지로 관리 못하지? 이게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다 없다? 며칠간 팔도이라고 하면 20일간. 일반도로 몇 미터? 20m. 도시계 예정도로 8m. 20일간 팔도이람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없다. 6m 도시계획 예정도로입니다.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15m 일반도로야.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다. 10m 도시계획 예정도로 안 돼요. 8m 이하야 돼. 8m 이상, 8m 미만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뭐 국도, 시도, 지방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단지로 못하는 겁니다. 국도, 시도, 지방도는 암기는 안 해도 되는데 이거 거의 나오니까 이제 같이 깍두기로 나올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주택 단지입니다.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게 있을 때는 하나의 단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관리가 안 되잖아. 그죠? 20m 이상이. 그러니까 요런 보세요. 이제 지금 재활용 또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 이따가 고속도로 넘어가서 버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20m, 8m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 이렇게 있고 이거보다 더 복잡한 게 또 있어요. 부령에. 근데 거기까지 공부하면 너무 안 되니까 여기까지 한정. 부대설은 주차장 가면 재미없죠? 관리사무소 싸우네. 담장, 도로 이런 것들은 부대설이고 뭐 조경시설, 옹벽, 축대, 경비실 그리고 경비실하고 관리사무소는 다른 거죠. 물어보진 않지 마시면서 공중화장실, 소방시설, 냉난방 공급시설 같은 부대시설 가서 즐거운데 정규 유생놀이터 경로당 주는 2번 나왔죠. 주차장은 재미없는 거죠. 주민운동시설이 재밌는 데지. 유치원, 근린생활시설,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들은 복리시설. 둘 중 하나 외우는데 우리는 복리시설 외우는 겁니다.
1종, 2종 근린이 있는데 1종 근린 생활에서 이렇게 밋밋하게 내어온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미용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미용원 있잖아, 상가건데. 그죠? 그 편의점 있잖아요. 그죠? 1종 근생 아니에요. 천재부터 미만의 우리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같은 것들, 의류점 같은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천재부터 미만인데 천 이상이면 판매점이니까 안 돼. 판매시설이니까 안 돼. 1종 근생입니다. 목장, 세탁장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있습니다. 그리고 2종 근생도 될 수가 있어요. 2종 근생. 그 아파트 상가에 식당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잖아. 뭐 호프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호프집 같은 걸 이제 일반 음식점으로 내는 겁니다. 2종 근생으로요. 이제 유흥주점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이제 단란점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2종 근생 중에서 안 되는 게 장총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큰일 나고 싸울 때 총 쏜다 그랬죠. 그다음에 우리 현대국가는 거의 대부분 민주국가가 사회복지국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들을 지문에서 뭡니까? 다른 것보다 낼 때가 종종 있어요. 이제 사회복지시설 설치하는 용도로 토지를 도시화법에 따라 조성해서 공급할 때 비싸게 받아야 돼? 싸게 받을 수 있어? 싸게 받을 수 있잖아요. 간접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이게 폐교, 공복이 말대 복이고 그리고 공공문화 체육설에 공공, 문화, 체육 들어가면 되는데 사회복지설에는 그 말이 없지만 그것도 공적인 혜택이 있는 거죠. 그 사회복지설은 빈도수에 비해서는 그냥 지문에 답은 아니더라도 나올 때가 좀 많으니까 내가 그 사회복지관을 하나 써놨습니다. 간선시설 주택 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부대시설입니다. 그죠? 부대시설. 근데 부대시설 중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시설을 우리는 기관시설이라고 해요. 기관시설. 자, 기관시설 너무너무 필요한 거. 가로등은 기관시설일까요? 아닐까요? 가로등.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없어도 돼. 가로등 없어도 눈에 불 켜고 다니면 돼. 휴대폰으로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그 휴라치 있잖아요. 휴대폰에 그거 켜고 가면 돼요. 없어도 돼. 가로등은. 근데 기관시설은요. 이 안에 이 주택단지 안에 있는 가로등. 도로는요. 없으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통신 없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휴대폰 한시도 손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통신 그리고 지역 난방시설, 전기, 가스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뭐라 그래? 기관설입니다. 간선실 아니야. 기관설이야. 어디 있든 간에 기관설인데 근데 이제 이 도로 밖에 있어도 기관설이에요. 도로는 주택단지 밖에 있어도 단지 안에 있으면 부대시설이고 그 기관설이고 단지 밖에 있으면 우리 부대시설은 아니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지. 자, 그런데 주택단지는 기관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연결하는 이걸 뭐라고 한다고? 간선시설. 그래서 도로, 상하수, 통신, 난방, 전기, 가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간선시설이라고 한다.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논리력을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단지 안에 있는 걸 단지 밖에 연결하는 걸 간선시설이라고 했어. 단지 안에 있으면 간선시설 돼 안 돼? 안 되는 원칙이죠? 근데 단지 안에 있는 것도 간선시설로 보는 것이 있더라. 짜장면 배달할 때 뭘 가지고 온다고? 통가방. 통가방은 단지 안에 있어도 간선시설이다. 통신, 가스, 지역 난방은 단지 안에 있는 것도. 원래 단지 밖에서 있는 것이 간선시설. 근데 이런 개념을 왜 정의하는가를 자꾸 생각하면 조금 쉬워질 수가 있는데 왜 누가 설치해야 되는가 이걸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설치하는가. 자, 주택단지 안에 있는 것들 누가 설치해야 돼? 사업주체. 그죠? 간선시설 누가 설치해야 돼? 그것도 사업주체. 왜? 지들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간선시설 이것도 하는데 다만 그 중에 그럼 이제 그거를 그렇게만 말하면 별로 중요한 거 없어 이제. 그러면 니네도 다 설치해. 끝이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거 이제 대지가 16,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그리고 10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는 지금 국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좀 규모가 크잖아요. 기특하죠? 그죠? 그러니까 간선시설을 이제 누가 와서 설치해 줄 경우들이 있다고. 도로 상하수도 누가 설치해줘요? 지자체. 통신, 가스, 지역 난방, 전기, 가스는요. 이거 공급하는 자가 설치해줘. 이 파란색을 공급한 자가 설치해주는데 통가방은 이 안에 있는 것도 간선이라고 했죠? 그리고 통신업자들이 여기 설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 단지 안에 있고 단선시설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누가 설치하는가 때문에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누가 설치하는가 또 한번 봤습니다. 같이. 국가가 와서 뭐 채통을 지키려고 뭐 하나 설치했는데 우체통. 짠돌이라서 우체통 하나 설치한다 그랬습니다. 보세요. 간선시설 지금 밑에까지 했으니까 쭉 읽어서 꼭 암기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고. 그 밑에 간선시설 설치 의무자도 같이 붙여놨습니다. 법전에는 떨어져 있는데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읽어서 외우셔야 되고 설치 비용, 설치 의무자, 사용 검사일까지 완료하는 원칙. 지자체는 도로 상하수도 설치 비용은 50. 지자체가 설치하는 건데 이제 지자체는 또 돈이 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보조하고 융자할 수 있다 그 말이고 전기 간선시설을 지중설로 지하로 설치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이제 신도시 같은 데들은 어차피 다 지하로 깔아요. 공동으로 설치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가 뭐 파주 저 외곽 지역이나 연천 저 외곽 지역이야. 그러면 전봇대 설치해서 전기가 동원할 수 있지. 보기 싫으니까 우리 여기 사업주체 A가 그거 좀 지하로 좀 설치해 주세요. 돈 많이 들겠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위해서 설치한 거니까 얘도 반 부담하고 공급반자도 반 부담해라 이 말이야지. 근데 거기 되게 어려운 말이 하나 있는데 중간에 반칙하는데 이 지중선로를 최초 주택단지까지는 이제 업자가 다 설치해라 이런 말인데 그거 하지 말자고요. 너무 어려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요구를 했어요. 그럼 비용을 우리가 반 그리고 한전에서 공급하는 자가 반 부담한다. 추가 그 들어간 비용 지중선로. 그러니까 반까지 보고 싶어서 숫자 몰라도 돼요. 만 30분 하면 틀리시고 그냥 우리가 지중선을 요구하면 그냥 이런 숫자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예. 나중에 뭐 30분 바꾸고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도 부담한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 정도까지만. 자, 공공택지. 공공택지는 공적으로 조성된 토지죠. 여러분이 여러분 고향에 가서 주택단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100만 제곱부터 조성했어. 공공택지입니까? 아니에요. 그죠? 공적으로 조성이 돼야 돼. 근데 이런 공익사업을 해서 우리는 무슨 제도가 있죠? 협의매매 제도가 있어, 수용 제도가 있어. 수용. 그죠? 협의매매도 이제 공적인 성격이 있지만, 그러니까 수용 이런 말로 하면 공공택지입니다. 맞아요? 근데 수용에 대비되는 사업이 있어요. 무슨 사업? 환지. 환지라면 공공이 아니야. 아닙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라 어딘가를 개발해서 주택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근데 수용 방식으로 만들었대. 그럼 공공택지. 환지 방식으로 만들었대. 공공택지 아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업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예. 무슨 사업이 됐든 간에 뭐 경제 자유구역 개발 사업이라든가 무슨 사업이 나와서 근데 수용 방식 그런 공공택지라고 하면 되고 환지 방식 그런 공공택지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에 따라 만들었대. 공공택지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여기 공공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물으면 안 되지, 그죠? 다음에 국가나 지자체가 국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용 방식으로 조성했어. 무슨 택지? 공공택지. 근데 이게 포인트인데 한 숙제안에 강의하는 애들이 이걸 외우라고 그래요. 이거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질 않아. 나오긴 나오는데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뭐하러 이걸 외웠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줄여줄게. 모의고사를 보던 책을 보던 다 틀리게 했어. 제대로 쓴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용 방식, 그러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시험에서 나오려면 이렇게 써줘야 돼요. 24조 1항에 따라 국민택을 건설하게 조성한 것 이게 수용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 나와야 시험에서 지문에 따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수용이란 말이 없이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중심 복합도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여기는 수용방 물론 여기서도 수용을 해서 조성을 해요. 근데 그 법 이름에는 없어 그 말이 시험에 낼 때. 그래서 어떻게 외웠어 그냥 산을 택하는 것이 혁신행정이다 이렇게 외워서 이것도 공공택지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1번 귀찮지만 이걸 수용 방식 써야 하는데 그냥 걔네들은 분명히 강의하는 그럴 거야. 생략한 거다. 몰라서 그런 거야 제대로. 수용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구미택 건설 사업 이렇게만 쓰면 틀린 말이에요. 수용 방식 써줘야 돼 그 말은. 그러니까 구미택 건설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수용, 사용, 2번도 수용, 사용, 3번도 수용, 사용. 다 뒤는 다 읽으시고 여러분들 설명했으니까.
그리고 공공주택 지구조성사업과 산을 택하는 것이 혁신의 행정이다 해가지고 거기 그것들을 외워야 됩니다. 공공주택 리모델링. 자, 주택을 건설했습니다. 그랬더니 얘가 노후화 될 수 있죠? 노후화 될 수 있고 또 이제 가족들이 들어가면서 너무 면적이 뭐 좁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좀 협소해지고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노후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대수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협소한 것을 위해서 기능 향상을 위해서 이제 증축을 할 수 있고 증축이니까 노후화를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해서 뭐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합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 하는 겁니다. 대수선은 몇 년 이상 지나야 돼요? 10년. 증축은 15년. 증축은 15.3이에요. 15년 이상 지나야 되고 그리고 그 주택단지에 있는 현재 주거 전용면적 합계 몇 %까지 증축할 수 있어? 3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구매택 규모 평형일 때는 40%인데 그걸 하지 말고 바로에 무슨 말 나올 수 있어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15층 이상 15년 이상 지나야 되고요. 15년 이상 지나야 이거 15년 했구나. 15층 이상 할 때는 3계층까지 뭐 할 수 있어? 수직 증축할 수 있어. 수직 증축에다가 14층 이하일 때는 2계층까지 할 수 있다. 이제 리모델링에서 많이 물어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고 또 자꾸 물어보죠. 자꾸 틀리니까 내는 거예요. 자, 여기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냥 전원 동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리모델링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전원 동의 있으면 우리 최소한 우리가 처분하는 건데 물론 가족동 주택법에 대한 규제는 바뀌지만 근데 조합을 만들고 싶어. 조합을 만들려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3분의 2가 찬성해야 돼요. 여기는 뭡니까? 그 전체 구분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의결권이 뭐 토지 면적 의결권이 전용 면적입니다.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고 각 동 구분소가 얼마의 찬성이 필요해? 그건 과반수. 재건축도 똑같아요. 재건축은 100분의 75 바뀌었어요. 4분의 3에서. 근데 지금 이거는 3분의 리모델링이니까 3분의 1입니다. 70%까지 안 되죠. 리모델링이니까 좀 쉽게 하는 거였지. 3분의 1. 각동 자,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걸 몰아서 전에 편집했었는데 이상하게 떨어져 있는데 자, 여기 리모델링 조합이 이제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어. 리모델링 허가 받으려면 3분의 갖고 돼? 더 가중해야 되죠? 얼마가 찬성해야 돼요? 아니 3분의 1보다 가중해야 되는데 과반수라고 하면 돼. 전체 구분수에 얼마의 찬성이 있어야 돼? 3분의 2에서 3분의 2가 더 가중하니까 80%. 80% 맞나? 나도 좀 갑자기 헷갈렸다. 나도 거의 바뀌어가지고 내가 지금 헷갈려. 80% 리모델링. (75%) 4분의 3이 가중한 건데 이거를 75로 바꿨다고 했죠? 그 뭐랄까 그 퍼센트로 재건축이 80이고 75%입니다. 3분의 2가 가중되면 4분의 3이잖아요, 그죠? 밑에 하나 위에 하나 올라가면 가중된 건데 그때 이제 75%입니다. 4분의 3이라고 하는데 75% 되겠어. 원래 이거 80에서 이렇게 다운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바뀌니까 오랜만에 헷갈리는데. 건축법에서는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공유 지분의 80%인데 75%예요. 완화시킨 거예요. 리모델링에서. 3분의 2에서 가중해서 4분의 3. 근데 이거는 75%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방법에. 자, 각동 얼마? 여기는 50% 이렇게 해놨어. 여기는 각동 과반수 그랬는데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돼요. 요걸 50, 여기를 과반수 이렇게 안 바꾸니까 반 정도 생각해야 되고. 자, 리모델링 이렇게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조합을 안 만들면 전원 동의해야 됩니다. 자, 이때 반대한 사람 4분의 1 있다고 쳐. 25%가 반대했어. 이 사람 그냥 놔둬야 돼?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이렇게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래서 10년, 15년, 뭐 15, 3 다 외워야 되고요. 숫자 2계층, 3계층 이런 거 지금 설명했으니까 안 비켜줬으니까 해야 됩니다. 반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다음에 이제 세대 구분형 공동택과 도시형 생활택이에요. 세대 구분형 공동택은 여기는 어느 방집을 가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내려가 평면도를 보니까 막아놓고요. 현관 따로 두고 여기다 벽을 설치하고 뭐가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 욕실, 부엌 있어야 되겠죠? 방이 따로 있어야 된다 이런 말 안 해. 너무 당연하니까 방은 있어야 되는 게 침실 같은 거 따로 둬야 돼. 그래서 이게 그냥 101호예요. 두 개가 아니고 구분수요할 수 있어 없어? 구분수요의 개체가 아니야. 우리가 민법에서 이거 공부했는데 한번 기억할까? 자, 독립성만 있으면 구분수요권에서 기입한다? 구분의사가 있어야 된다. 구분의사에 따른 구분회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거 구분의사가 없어. 그냥 한 집으로 쓰려고 하는 거야. 이게 원래 만들 때부터 한 사람이 그냥 받은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 여기 세대, 여기 세대가 이게 독립적이다 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세대 구분형 세 개로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의 101호를.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자 세대수를 산정할 때 몇 개로 본다? 하나. 마찬가지로 만약에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여기에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제 산정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수가 많은 아파트는 주차장 연수가 많아야 되고 평수 작으면 적어도 되는데 아무리 작은 평수여도 한 세대에 한 대는 설치해야 돼 적어도. 이거는 세 개가 분리돼 있어. 그럼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주차장 3개 안 둬도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아까는 구분 소유권이 하나라는 거하고 주택 건설 기준이 하나라는 거 다른 말이지만 자, 몇 개다? 한 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할 때 욕실 부엌 따로 있어야 되죠? 현관이요 따로 있어야 돼. 근데 이게 한 집이랑 한 사람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에 70대 노부부가 살아서 이렇게 세를 줬는데 여기서 자식을 출산해서 막 식구가 5명이 됐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직계 좀비 속에 거주하기 위해서 쫓아낼 수 있잖아. 2년만 지나면. 그럼 이제 쫓아내고 애들은 뭐 2살 먹은 애가 여기서 자고 3살 먹은 여기 자고 안 되니까 여기 이들 간에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요걸 너무 내력번을 설치해야 돼? 경량 구조를 설치해야 돼. 경량 구조, 경계번을 설치하라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이제. 그런 말이 있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새 세대가 살면 주차면수 같은 거 협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무한정 만들면 돼. 전체 3분의 1 이내를 해야 돼. 전체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된다. 세대 구분형이니까 세대. 모르면 내가 세대가리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세대가리가 똑똑한 거래요. 까마귀가 물고기 잡으면 또 미끼를 막 던져서 잡아먹고 철사 구부려가지고 막 과자 빼먹고 그래요. 사람들은 배워야 되는데 까마귀도 그렇게 하더라고. 학교도 없는데도. 어쨌든 세대가리 3분의 1입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거. 세대 구분형.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할 수 있는데 구분된 공간을 구분수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 공간의 구분된 공간에 관계없이 몇 세대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선정한다. 다음에 근데 세대 구분형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처음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이렇게 만드는 게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걸 이 세대 구분형으로 다시 이제 개조공사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번, 2번 뭐가 더 편해? 1번이 편하죠. 요건 새로 있는 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고 1번은 처음부터 만든 거니까 그건 3분의 1이고 이게 처음부터 구조를 그렇게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현재 여기 100세대를 진료해서 만들어진 거를 세대 구분하게 되면 더 많아지니까 이건 제한을 더 많이 줘야 되겠지? 전체 세대수에 얼마 이내로 한다? 네? 지금도 규제가 더 많아야 된다고 말했잖아. 여는 3분의 1 하더라도 전체가 300세대인데 100개를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주차장 적어도 하나는 둬야 된다 그랬지만 더 많이 둬요 분명히 주차장을. 근데 얘네들은 주차장이 적잖아. 더 많으면 돼야 돼.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 얼마 이내? 10분의 1을 한다. 요걸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세대 구분형 만들 때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설명 다 인가 지금 꼼꼼히
모르면 또 들으셔야 돼요. 요거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 건설되는 세대 구분형. 요건 뭐라 그래?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건설되는 개량되는 세대 구분형.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거에 따라 만든다고 이렇게. 거기 막 전체 3분의 1까지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주차장 부족한데. 난리 나는 거지. 근데 이거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여기 3분의 1, 여기 얼마? 10분의 1. 근데 10분의 1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300세대가 있어요. 10개 동에서 30세대, 3개 동이 있어. 그럼 이제 30세대까지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가 30세대가 있는데 여기다가 전부 다 세대 구분형 만들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되겠어? 난리 나는 거지. 그러니까 전체 10분의 1이면서 어느 한 동에 3분의 1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는 10분의 1이고 어느 한 동. 여기는 이제 전체 3분의 1, 면적도 3분의 1, 세대수 3분의 1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3분의 1 다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대 구분형은 세대 가리니까 3분의 1이에요. 까먹으면 안 까먹어야 세대 가리야. 세대 가리 똑똑하대요. 안 까먹어야 세대 가리.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 관리법 하는 말 나왔어. 그건 뭐야? 여기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너무 많은 세대수가 갑자기 들어오면 안 돼. 전체 세대수 얼마? 전체 세대수 10분의 1 공동주택 관리법. 자, 여기서 공동주택 관리법에서 할 때 이 여기 구분된 세대마다 출입문 그 현관을 따로 둘 수 있어 없어? 여러분 지금 아파트 살고 있죠? 그걸 따른다고 생각해봐. 현관 따로 만들 수 있어 없어? 만들려면요 저기 이거 발코니에다 만들어야 돼요. 만들 공간이 없어서. 그럼 그 사람은 드론 타고 다녀야 돼요. 현관 만들 수 있어 없어? 얘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든 거잖아. 현관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출입문, 구분 출입문을 설치해라. 구분 출입문. 그러니까 여러분 현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현관에 내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옆에 세든 사람이 들어가는 출입문을 두라고. 현관을 두는 게 아니고 현관하고 출입문은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거, 3분의 1 넘지 말 거, 면적도 3분의 1 넘지 말 거, 연결문 설치할 거, 공동주택 관리법. 공동주택 관리법 여기는 3개까지 구분할 3개, 4개도 구분 가능해 이론적으로. 근데 공동주택 관리법은 2개까지만 나눠야 돼. 2개까지 나누더라도 2개까지만 나누고 전체 세수 얼마이네? 10분의 1. 어느 한 동에 전체 세수 얼마를 넘어간대? 3분의 1. 그러니까 그 말은 몰라도 뒤에 있는 말 몰라도 전체 세수임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 완벽하게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 설명했으니까 전체 세수 10분의 1 이거는 기억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느 한 동에 3분의 1 넘지 마라 이 말까지는 기억 못하더라도. 그리고 현관을 따로 설치하라고 해서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라. 욕실 부엌은 따로 있어야 되고요. 자, 도시형 주택 너무 많으면 안 돼. 얼마 미만?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규모 이하의 국민규모 주택규모. 도시형 주택은 3가지가 있습니다. 도시형 주택은 아파트형 주택. 이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또 원룸형 그랬다, 소형 그랬다. 지금 아파트형 주택이 바뀌었어요. 지금. 아파트형 주택이고 또 뭐가 있어? 단정 다세대, 단정 연립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또 더 쉬워졌네. 전에는 만약에 10개 층인 경우는 또 원룸형 주택밖에 있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노골적 바꿨어. 아파트형 주택이라고. 자, 그러니까 도시형 주택 10층짜리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파트형 주택이면 돼. 다만 이제 아파트형 주택 요건은 면적과 전에 또 면적이 얼마 이하 이런 말 했어요. 그 말이 없어졌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60 이하라고 했는데 그 말 없어. 그러니까 그냥 85 이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아파트형 주택도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하는 욕실 부엌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아까 설명드렸잖아. 세대 구분형 그 주택에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고 너무 지하층 있으면 안 되겠죠? 전에가 단골이었어요. 제일 많이 물었어. 왜 제일 많이 물어? 어려우니까. 지금 제일 쉬워졌어요. 내 안 내요? 안 내요 이제. 그 예를 들까 이제 세대 구분형. 전에는 만약 10번이 나오면 도시형이 7번이 나오고 세대 구분형이 2번, 3번 나올까 말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세대 구분형이 나올 거예요 이제. 자꾸. 아파트는 물어볼 게 없어. 욕실 부엌 있어라. 지하층 설치하지 마라. 할 게 없는 거예요. 전에는 면적도 있었고 뭐 무슨 말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 무슨 내가 뭐 욕실 보일러 이런 거 막 암기해줬고 그랬잖아요. 욕실과 보일러 설치한 나머지는 하나의 공간을 할 거 막 32사 할 때는 2개로 할 수 있고 막 이러겠다. 없어서 다 그런 것들이. 공간 2개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런 제한이 없어졌어 지금 아파트형 주택에. 근데 이제 모의고사 내는 애들이 바보 같은 애들이 분명히 아파트형 주택은 얼마 이하다 뭐 낼지 몰라. 60이야. 그럼 없어진 거냐 안 내요 시험에서. 없는 거는. 어마어마한 만중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물을 수 있지 당연히 85 이하야 돼요. 국민교문인데 내가 왜 85 이하로 단정했지? 왜 단정할 수 있지? 도시역이잖아. 도시역 내한테가. 그러니까 도시역은 현재 85 이하밖에 없잖아요. 90짜리는 도시형 주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아파트형 주택인데 면적이 90이야. 면적. 저 시골의 면적인데 90이래. 90. 도시형 주택 대한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그냥 도시역 다 용도지역상 도시역에만 허용되는 거니까 85 이하밖에 안 됩니다. 면도 도시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85 이하입니다. 60 이하 아니에요. 얼마야? 85입니다. 단지형 연립과 단지형 다세대는 4계층이 한데 심의를 거치면 몇 계층까지 할 수 있어? 5계층. 도시형 주택일 때. 그래서 이건 지금 뭐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너무나 밋밋해져가지고 읽기는 읽어야 돼요. 이게 좀 어려웠던 거 쉬워지면 좋으냐? 안 좋아요. 안 내. 거기를 이제 새로운 걸 내니까 좋을 게 없어요. 너무 쉬워지는 것들은. 근데 이제 이거는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주택이 지금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아파트형, 연립형, 다세대형. 그래서 연세대만 딱 남았어요 이제. 근데 이것들이 서로 섞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연립과 다세대는 섞일 수가 없어 이론적으로. 왜 그죠? 한 개동이 620 초과하면 연립이고 60 이하는 다세대예요. 어떤 하나의 건물에 연립과 다세대가 공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크면 연립이고 작으면 다세대니까. 아파트형과 연립이 섞이면 돼 안 돼? 이것도 안 됩니다. 얘네들끼리 섞이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도시형과 도시형 아닌 게 섞이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형 주택에 주인집 85 초과하는 거 하나 둘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아파트형 주택에 85를 초과하는 거 하나 둘 수 있고 저는 1+1 해가지고 암비티비 좋아하는데 지금 그냥 있고 그리고 이게 도시적이거나 상업지역이거나 준주거지역일 때는 아파트형 도시형 주택, 아파트형 도시형 주택과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땅이 있는데 금능력 상업적인데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럴 때는 20층까지는 도시형으로 아파트형, 21층부터는 100평짜리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밑에 있습니다.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지만 도시형 생활주택과 주거 전용 면적 얼마를 초과하는 거? 85 초과하는 거 하나 줄 수 있고 이게 국민주택규모 아니어도 하나는 할 수 있다. 하나. 다음에 준주거적 상업적인 아파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연립과 아파트형 함께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세대와 아파트 함께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공구 아까 말했네요. 단지 각 공구별로 얼마는 돼야지 공구별로 할 수 있다고? 많아야 돼. 몇 세대? 300 이상. 공구별로 300 이상. 단지는 몇 세대 이상? 900 이상. 900제곱미터, 900제곱미터. 두 개의 공구를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300 이상이면 된다 이 말이야. 500이야 500. 공구별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는 300, 하나는 200. 안 돼. 다 각각 300 이상 해야 되니까. 그 600세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몇 미터로 분리되어 있으라고? 6미터. 그 도로, 화단, 조경, 놀이터 이거는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예를 들어준 거니까 뭐 주차장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는 거고. 자 얼마 이상으로 분리되어 있으라? 100m. 자 공구별로 사업계획서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최초 공사는 몇 년 안에 시작해야 돼? 사업계획서 받으면. 건축법은 규모 작으니까 2년이지만 이거 아파트인데 2년 시간 좀 안 돼. 몇 년? 30년? 계속 대답 안 하고 밀려서 늘려봐. 3년 2개월 이러지 않겠지. 한 두 번은 더 대답 많이 해야 되나? 5년이죠 5년. 5년에 사업계획 착공을 해야 돼요. 공구별로 허가받았어. 제1공구는 5년 이내 했다면은 나머지 공구는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쉽게 공부해도 처음 공부한 날부터 2년 안에 해야 됩니다. 만약 첫 번째 공부를 1년 만에 시작했어. 그럼 나머지는 5년이 아니고 3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서로 연계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착공 안 하면은 사업계획서인 그냥 둬요? 취소해야 돼요? 취소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
근데 공급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을 때 최초 공사를 5년 안에 했을 때는 나머지 공사를 2년 안에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서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작했잖아요. 이게 공급별로 관련된 내용이고 이거 좀 10분 쉬었다.